저녁 8시 반. 순자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불을 펴두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순자는 탁자 위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울 지역번호 02. 누구요? 이 시간에.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내역이 감지되었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눈썹을 찌푸렸다. 비정상 출금. 국민은행? 국민은행. 나 국민은행 쓰는디.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 고객님, 국민은행 금융사기 예방센터 김철수 과장입니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순자인디요. 네, 김순자 고객님 확인되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오늘 오후 2시 300만 원이 인출 시도되었습니다. 뭐라고요? 300만 원. 순자의 손이 떨렸다. 300만 원. 큰 돈이었다. 남편 떠나고 나서 모아둔 돈이 그 정도였다. 네, 맞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조직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고객님 통장의 모든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TV에서 봤던 뉴스가 떠올랐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하지만 이건 국민은행에서 온 전화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디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님 앞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순자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국민은행 금융사기 예방센터라는 이름으로. 받으셨나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문자를 열었다. 링크가 있었다.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40년 시장 상인. 온갖 사람을 상대했다.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것. 잠깐만요. 네? 고객님 지금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처리하셔야. 급하면 은행에 직접 가면 안 됩니까? 그게 지금은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라서요. 내일 되면 이미 늦습니다. 순자는 링크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그리고 침착하게 물었다. 그럼요. 제가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고객님 정보가 유출된 상태라서. 왜 안 됩니까? 제 돈인데. 제가 확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화 너머 잠깐 침묵이 흘렀다. 고객님 지금 농담하실 때가. 나 40년 장사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딱 보면 압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오늘 카페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화 끊겠습니다. 야, 할망구. 지금.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똑 손이 떨렸다. 하지만 분노 때문이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히 사람을.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만약 링크를 눌렀다면? 만약 속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이걸 정우한테 얘기해야 되나? 순자는 아들 전화번호를 쳐다봤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다. 밤늦은 시간이었다. 아들은 바쁠 것이다. 그리고 순자는 이미 전화를 끊었다. 속지 않았다. 내가 당할 줄 알았어? 40년 장사꾼을? 순자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 전화 나만 온 게 아닐 것이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속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나쁜 놈들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 서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이런 전화를 받고 있을 것이다.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오늘 카페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순자 할머니의 하루가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내가 당할 줄 알았어? 40년 장사꾼을? 순자 할머니 보이스피싱 조직에 맞서다 전화를 끊은 지
분이 지났다. 순자는 여전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이런 나쁜 놈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녹음 기능을 손주한테 배웠던 게 생각났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더듬더듬 눌렀다. 녹음 앱을 찾았다. 다행히 저번에 손주가 설치해준 게 있었다.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기다렸다. 직감이 있었다. 저 사람들 다시 전화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5분이 지났다. 전화가 왔다. 역시나 다른 번호였다. 순자는 심호흡을 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순자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계좌 보안을 위해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기 음악이 흘렀다. 순자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손에 땀이 났다.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고객님,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김민수 수사관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순자는 계속 겁먹은 할머니 연기를 했다. 목소리를 떨었다. 저 김순자인데요. 네, 김순자 씨.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더 당황한 목소리를 냈다. 뭐라고요? 대포통장이요. 그게 뭔디요? 범죄 조직이 고객님 신분을 도용해서 만든 통장입니다. 지금 그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세탁되고 있습니다. 순자는 귀를 쫑긋 세웠다. 아까와는 다른 시나리오였다. 녹음하고 있으니 다행이었다. 순자는 목소리를 더 떨며 말했다. 3천만 원요? 아이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고객님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고객님 통장의 모든 돈을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바로요. 순자는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다. 참았다. 계속 어리숙한 할머니 목소리로 말했다. 안전 계좌요. 그게 어디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주시겠습니까? 순자는 천천히 대답했다. 은행 앱이요? 아이고, 나 그런 거 잘 몰라서. 전화 너머로 범인의 목소리가 약간 조급해졌다. 괜찮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이고, 나 머리가 복잡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볼게요. 범인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안 됩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지금 당장.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또 녹음도 중지했다. 됐다, 다 녹음했어. 순자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다. 또렷하게 들렸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수사관, 대포통장, 안전계좌,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확보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정도면 경찰한테 가져가도 되겠네. 순자는 메모지를 꺼냈다. 40년 장사하며 익힌 습관. 중요한 건 반드시 적어둔다. 전화번호, 사칭, 신분, 수법. 꼼꼼하게 적었다. 순자는 작게 웃었다. 내가 당할 줄 알았어? 하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다. 문득 경로당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다. 말자, 옥순, 다른 할머니들. 혹시 이 전화 그분들한테도 갔을까? 혹시 속은 사람이 있을까?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일 경로당 가서 물어봐야겠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깊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화를 받고 속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순자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절대로. 순자 할머니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6시.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설쳤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다. 믹스커피를 탔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어젯밤 녹음한 파일. 순자는 다시 들어야 했다. 중요한 걸 놓쳤을지도 모른다. 순자는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소리가 크게 나왔다.
메모지와 펜을 옆에 두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김미수 수사관입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다. 고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순자는 메모했다. 대포통장이라는 단어. TV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었다. 녹음이 계속 흘렀다.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순자는 피식 웃었다. 안전 계좌라니. 그들 통장으로 보내라는 소리였다. 녹음을 멈췄다. 다시 처음부터 들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뭔가 급할 때와 여유로울 때의 차이. 40년 장사하며 배운 것. 사람은 거짓말할 때 목소리가 달라진다. 조금씩 빨라지거나 높아지거나 떨린다. 이 사람도 그랬다. 순자가 내일 은행 가겠다고 했을 때 목소리가 확 높아졌다. 급하니까 그렇지. 내일까지 기다리면 내가 진짜 은행 가서 확인할 테니까. 순자는 메모지에 적었다. 첫 번째, 전화번호 2개, 둘 다 010으로 시작. 두 번째, 사칭한 신분, 국민은행 과장,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세 번째, 수법, 계좌 동결 협박, 대포통장, 안전계좌 이체 유도. 꼼꼼하게 정리했다. 장사할 때처럼.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이걸 경찰한테 가져가면 잡을 수 있을까? 순자는 확신이 없었다. 전화번호만 있고 목소리만 있고 얼굴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순자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영감,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디. 가만히 있으면 속이 안 풀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순자는 다시 메모지를 봤다. 뭔가 더 필요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때 생각이 떠올랐다. 경로당 친구들.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전화를 받았을까? 혹시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을까? 그래. 경로당 가서 물어봐야겠어. 순자는 시계를 봤다. 아침 7시. 경로당은 9시에 문을 연다. 2시간 남았다. 순자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손주한테 배운 것. 인터넷 검색. 화면을 더듬더듬 눌렀다.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쳤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뉴스 기사들, 경찰청 안내문, 유튜브 영상들. 순자는 천천히 읽었다. 하나하나. 검찰 사칭, 경찰 사칭, 자녀 납치 사칭, 대출 사기, 정부 지원금 사기. 온갖 수법이 다 있었다. 순자는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었다. 대부분이 노인이었다. 이 나쁜 놈들. 순자는 기사 하나를 끝까지 읽었다. 70대 할머니가 3천만 원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평생 모은 돈 다 보냈다. 아들 구하려고. 근데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 다 거짓말이었다.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화가 났다. 너무 화가 났다. 이런 짓을 어떻게 사람이 해?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어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서울의 아침. 순자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오늘 경로당 가서 물어봐야겠어. 혹시 또 당한 사람 있는지. 순자는 일어섰다.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다. 오전 9시 반. 순자는 경로당 문을 열었다. 안에는 벌써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말자와 옥순 그리고 다른 할머니 2명. 평소처럼 화투를 치고 있었다. 어이구 순자. 일찍 왔네. 순자는 말자 옆에 앉았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심각했다. 말자가 눈치챘다. 순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말자야, 옥순이,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 요즘 이상한 전화 받은 사람 있어? 친구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한 전화? 무슨 전화? 은행이라고 하면서 통장 문제 있다고 하거나, 검찰이라고 하면서 돈 보내라고 하거나. 순간 옥순의 표정이 굳었다. 손이 떨렸다. 순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옥순아, 너 받았지? 옥순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말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옥순아, 진짜? 너 전화 받았어? 옥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작았다. 받았어,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디? 옥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눈물이 글썽였다. 보냈어, 돈을.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다. 화투패를 쥐고 있던 손들이 멈췄다. 순자는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200만 원.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이 사고 쳤다고 합의금 내야 한다고 검찰에서 전화 왔다고. 옥수는 울먹였다.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근데 목소리가 너무 진짜 같았어. 그리고 급하다고. 지금 안 보내면 우리 아들이 감옥 간다고. 아이고 옥순아. 말자가 옥순의 손을 잡았다. 옥순은 계속 울었다. 그 돈이 내가 모은 전부였어. 명절 때 손주들 용돈 주려고 평생 모은 거야. 순자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일도 없었대. 그제서야 알았지 내가 속았다는 걸. 옥수는 얼굴을 가렸다. 아들한테도 말 못했어. 부끄러워서 내가 바보 같아서. 옥순아,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 바보 아니여. 그놈들이 나쁜 거지. 그래도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여. 넌 아들 걱정하는 엄마였을 뿐이여. 잘못은 그놈들이 한 거고. 순자는 옥순의 어깨를 토닥였다. 말자가 물었다. 순자야 너도 그런 전화 받았어? 받아서 어젯밤에. 그래서?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메모장을 보여줬다. 안 속았어. 그리고 녹음했어. 다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봤다. 녹음을. 어떻게? 손주한테 배운 거 써먹었제. 그리고 메모도 다 해뒀어. 순자는 메모를 보여줬다. 전화번호, 사칭한 신분, 수법. 말자가 감탄했다. 아이고 순자야 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여. 이거 경찰한테 가져가야 돼. 순자는 옥순을 봤다. 옥순아, 너도 전화번호 남아있지? 남아있을 거요. 그럼 같이 가자. 경찰서에 신고하자. 옥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순자야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 왜 부끄러워? 잘못한 건 그놈들인디. 순자는 옥순의 손을 꽉 잡았다. 옥순아, 우리 둘만 당한 게 아닐 거여. 지금도 누군가는 전화 받고 있을 거고 속고 있을 거여. 옥순은 순자를 봤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놈들은 계속 이러고 다닐 거여. 또 다른 사람들 속일 거고.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나는 가만히 못 있겠어. 절대로. 경로당 안이 조용했다. 옥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같이 가자. 순자는 옥순의 손을 꽉 쥐었다. 말자가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 힘내어 줄게.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작게 웃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경로당을 나온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2시. 경찰서는 내일 가기로 했다. 옥순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순자도 이해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았다. 메모지를 펼쳤다. 어젯밤부터 적어둔 것들. 전화번호 2개, 사칭한 신분 2개, 수법 3가지, 그리고 옥순한테 들은 정보. 아들 사고, 합의금, 명목, 200만 원. 순자는 펜을 들었다. 옥순 이야기를 추가로 적었다. 이것만으로 부족할 거여. 순자는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 손주한테 배운 유튜브를 켰다.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검색했다. 영상들이 나왔다. 경찰청에서 만든 안내 영상, 뉴스 보도, 피해자 인터뷰. 순자는 하나하나 봤다. 천천히 검찰 사칭, 경찰 사칭, 금융감독원 사칭, 자녀 납치 사칭, 대출 빙자 사기, 정부 지원금 사기. 수법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계속 진화하고 있었다. 순자는 영상을 보며 메모했다. 중요한 키워드들. 대포통장, 수금책, 인출책, 조직적 범죄, 해외 본거지. 해외에 있으면 잡기 어렵겠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옥순의 눈물이 떠올랐다. 뉴스에 나온 할머니들의 얼굴도. 순자는 다시 핸드폰을 봤다. 어젯밤 전화 온 번호들. 다시 전화 올까? 영상에서 본 내용.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한 번 전화했다가 안 되면 다른 시나리오로 다시 전화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한 번이라도 돈을 받을 때까지. 그럼 기다려보자. 순자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놓았다.
녹음 앱을 확인했다. 준비되어 있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반. 그때였다. 전화가 왔다. 순자는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 또 다른 번호였다. 이번에는 서울 지역 번호 2점. 순자는 심호흡을 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도 켰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순자는 일부러 겁먹은 목소리를 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박영수 조사관입니다. 순자는 눈썹을 올렸다. 이번엔 금융감독원이었다. 순자는 계속 연기를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금융감독원이요? 무슨 일이여요? 고객님, 지금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고객님 명의의 통장에 범죄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수법이었다. 순자는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다. 뭐라고요? 내 통장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고객님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자는 메모지에 적었다. 공범, 처벌 협박.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디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님 통장 잔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디. 전화 너머로 범인의 숨소리가 조금 빨라졌다. 순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500만 원이시군요. 그 금액 전부를 안전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계좌요? 네, 제가 계좌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순자는 펜을 들었다. 네. 잠깐만요. 범인이 계좌번호를 불렀다. 순자는 꼼꼼히 적었다. 받아 적으셨나요? 지금 바로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순자는 천천히 대답했다. 근데요. 저는 은행 앱 같은 거 잘 몰라서요. 내일 은행 가서 직접 하면 안 될까요? 범인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안 됩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지금 당장 하셔야.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또 녹음도 정지했다. 세 번째, 순자는 메모지에 추가했다. 세 번째, 전화번호, 금융감독원 사칭, 공범 처벌 협박, 계좌번호. 순자는 메모지를 내려다봤다. 정보가 점점 쌓이고 있었다. 이 정도면 경찰이 뭔가 할 수 있겠지?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녹음 파일 3개, 메모 1장 가득,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내일 옥순이랑 같이 경찰서 가자.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차가웠다. 저녁 6시. 순자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있었다. 김치찌개 한 그릇. 핸드폰은 옆에 두었다. 언제든 전화 올 준비. 그때였다. 또 전화가 왔다. 네 번째였다. 순자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 녹음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도 켰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어머니 맞으시죠? 저 정호예요. 순자는 눈썹을 올렸다. 정우? 아들 이름이었다. 순자는 잠시 당황한 척했다. 정호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니,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순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속으로는 비웃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계속 놀란 척했다. 뭐? 사고? 무슨 사고? 교통사고요. 제가 차를 몰다가 사람을 쳤어요. 순자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다. 아이고. 세상에. 다친 데는 없고. 저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다쳤어요. 지금 병원에 실려갔는데 합의를 안 하면 제가 구속될 수도 있대요. 순자는 메모지에 적었다. 아들 사고, 합의금 요구. 구속.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디? 어머니, 지금 당장 합의금을 내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얼마나 필요한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범인이 금액을 정하는 듯했다. 300만 원이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순자는 천천히 물었다. 300만 원. 그럼 어디로 보내면 되는디? 지금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바로 보내주세요. 범인이 계좌번호를 불렀다. 순자는 꼼꼼히 적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근데 정호야, 네, 어머니. 너 어디 병원에 있다고 했지?
범인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게 서울대병원이요. 서울대병원. 그래, 알았어. 순자는 계속 침착하게 물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다. 네? 강아지요. 강아지. 내가 초등학교 때 키우던. 침묵이 길어졌다. 범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목소리를 차갑게 낮췄다. 우리 집에는 강아지 없었어. 그리고 우리 정호는 지금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지. 범인의 목소리가 변했다. 더 이상 급하지 않았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아, 씨. 그리고 말이여,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 이런 짓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냐? 남의 엄마 마음 갖고 노는 게. 할망구가 뭘 알아? 순자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계속 말했다. 나도 엄마다 아들 걱정하는 마음 누구보다 잘 안다. 근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범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순자는 계속했다. 너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일 거 아니냐? 너희 부모가 알면 뭐라고 하겠냐? 시끄러워 할망구. 전화가 끊겼다. 또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녹음을 정지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분노 때문이었다. 이 나쁜 놈들. 순자는 메모지를 봤다. 네 번째, 전화번호, 아들 사고, 시나리오, 합의금 300만 원, 계좌번호, 그리고 녹음 파일 4개. 순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내일 아침 경찰서 간다. 옥순이랑 그리고 이 녹음 다 가져간다. 순자는 일어섰다. 남편 영정 사진을 봤다. 영감, 나 내일 큰일 할 것 같아. 힘줘.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순자는 복주머니를 만졌다. 따뜻했다. 가만히 못 있겠어. 절대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내일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날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전화번호 4개, 계좌번호들, 녹음 파일들, 띠링동. 순자는 깜짝 놀라서 메모지를 서랍에 넣었다. 누구요?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요. 아들이었다. 정호였다. 순자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정호가 서 있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 정호가 봉투를 들어 보였다. 제육볶음 사왔어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어쩐 일이요? 갑자기. 정호가 안으로 들어왔다.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요즘 너무 바빴잖아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일 많채. 네,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아서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보이스피싱. 바로 그거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꺼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정호가 제육볶음을 꺼냈다. 엄마 드세요. 너도 먹어라. 한동안 조용히 먹었다. 정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경로당은 잘 다니세요? 그럼 친구분들이랑은 잘 지내시고? 잘 지낸다. 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정호는 이상하다는 듯 엄마를 봤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겠냐?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한숨을 쉬었다. 정호야. 네, 엄마.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경찰이었다. 바쁜 사람이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들이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디. 뭔데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보이스피싱 그거 경찰이 잡을 수 있지? 정호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왜요? 혹시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정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언제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순자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다.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정호 앞에 놓았다. 나흘 동안 4번 왔어. 다 녹음했어. 정호는 메모지를 봤다. 눈이 커졌다. 전화번호들, 계좌번호들, 꼼꼼한 메모들. 엄마 이거. 경로당 옥순이도 당했어.
200만 원. 그래서 내가 증거 모았어. 정호는 메모지를 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들을 보여줬다. 여기 다 있어. 4개. 정호는 엄마를 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놀람, 걱정,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 정호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 이거 진짜. 정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순자는 조용히 물었다.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정호는 메모지를 다시 봤다. 오래 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잠깐만요. 엄마 전화 좀 할게요.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다. 전화를 걸었다. 야, 나야 지금 어디야? 응, 내일 아침 긴급 소집해. 중요한 증거 확보했어.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봤다. 목소리가 단단했다. 차분했지만 급했다. 정호는 전화를 끊고 돌아왔다. 순자 앞에 앉았다. 엄마, 이 메모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잡을 수 있지? 정호는 메모를 다시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엄마, 제가 사실은 정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 저 사실은 그냥 경찰이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응. 무슨 소리요? 너 경찰 아니냐? 경찰 맞아요. 근데 제 직급을 말씀 안 드렸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정호는 심호흡을 했다. 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이에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팀장? 네, 보이스피싱 같은 지능범죄를 전담하는 팀을 맡고 있어요. 순자는 말을 잊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팀장. 서울 전체를 맡고 있다고? 내 팀원 10명이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같은 지능범죄만 전담해서 쫓고 있어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줄 몰랐다. 아이고, 그런 줄도 몰랐네. 나는 그냥 경찰인 줄만. 정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제가 말 안 드렸으니까요. 엄마 걱정하실까봐. 순자는 메모지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봤다. 그럼 이 정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지? 정호는 메모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표정이 진지해졌다. 엄마, 이 전화번호들 정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제가 1년 넘게 못 잡은 조직이에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뭐, 작년부터 계속 쫓고 있었어요. 근데 놈들이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전화번호도 자꾸 바꾸고 계좌도 대포 통장 쓰고 증거를 못 잡았어요. 정호는 메모지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근데 엄마가 나흘 만에 해낸 거예요. 야흘. 네, 제가 1년 동안 못한 걸 엄마가 나흘 만에 했어요.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걸? 네, 이 녹음 파일들, 전화번호들, 계좌번호들. 이 정도면 조직 추적 가능해요. 정호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이 저런 표정을 짓는 걸 오랜만에 봤다. 나는 그냥 옥순이가 불쌍해서. 그렇게 시작했어도 이만큼 정보를 모은 건 대단한 거예요. 엄마 진짜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적으셨어요? 순자는 메모지를 봤다. 40년 장사했지. 장사할 때는 거래처 전화번호, 외상값 다 머릿속에 넣고 다녔어. 메모 안 하면 손해보니까. 정호는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역시 우리 엄마예요. 순자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디? 정호는 메모지를 접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 팀이 움직일게요. 이 정보로 추적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엄마, 정호는 엄마 손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전화 받지 마세요. 위험해요. 위험해? 이 조직 뒤에 촉복이 붙어 있어요. 엄마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혹시라도 놈들이 눈치채면. 정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순자는 아들 손을 꼭 잡았다. 알았어. 이제 안 받을게. 약속해주세요. 약속한다.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엄마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다. 아들, 밥 더 먹어라. 제육볶음 식었지. 네, 엄마.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이제 공기가 달랐다. 순자는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40년 시장 장사가 아들 일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순자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만. 식사를 마치고 정호는 그릇을 정리했다. 순자는 차를 끓였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정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뭔지. 이제 더 이상 그 전화 받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움직이지도 마세요. 순자는 아들을 봤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아까 약속했잖냐, 안 받는다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엄마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나를. 왜? 엄마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전화번호, 계좌번호, 수법까지 만약 놈들이 눈치채면 정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순자는 아들 손을 잡았다. 걱정 마라. 나 조심할게.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알겠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리고 혹시 수상한 전화 오거나 이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바로요. 그렇게 할게. 정호는 한숨을 쉬었다. 안도하는 것 같았다.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팀이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피곤하지만 희망에 찬 얼굴이었다. 아들, 넌 언제 이렇게 컸노? 정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엄마가 서울 올라오시기 전부터 컸죠. 나는 모르고 있었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일 하는 줄. 중요한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일이에요. 순자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호는 가만히 있었다. 고생한다, 아들. 괜찮아요.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따뜻한 침묵이었다. 정호는 시계를 봤다. 밤 9시였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팀 소집했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정호는 일어섰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엄마, 진행 상황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알았어. 잘 가거라. 문이 닫혔다. 순자는 혼자 남았다. 거실은 조용했다. 아들이 마신 차 잔이 식탁에 놓여 있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디. 순자는 복주머니를 만졌다. 남편이 준 복주머니. 근데 내 성격에 그게 되겠어?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순자는 남편 영정 사진을 봤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서울지방경찰청 팀장이래.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이고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우리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던 엄마인디 오늘은 도움이 됐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식어 있었다. 가만히 있으라 알았다고는 했는디. 순자는 핸드폰을 봤다. 녹음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4개의 통화, 4명의 사기꾼, 4가지 수법.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내일부터는 조용히 지내자 아들 말대로.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창밖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